안녕하세요. JPT 한 권으로 끝내기 800을 함께 공부할 황선아입니다. JPT 800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800점 혹은 그 이상을 달성하기 위한 JPT 문제 유형과 팁, 유형별 문제풀이까지 아낌없이 알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활기차게 출발해 볼까요? JPT는 청해와 독해로 구성이 됩니다. 청해 100문제, 독해 100문제로 총 200문제를 푸시게 됩니다. 각각 45분, 50분으로 중간에 쉬는 시간 없이 95분 동안 진행이 됩니다. 청해 495점, 독해 495점으로 990점을 취득하는 경우 만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주의하실 점이 JPT는 상대평가 방식으로 채점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오답수를 헤아리기는 어려우나 32개에서 38개 정도가 800점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준비물 굉장히 중요하겠죠. 신분증, 연필, 지우개, 아날로그 시계를 지참하시면 되겠습니다. 청해는 총 4파트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사진묘사 20문제, 질의응답 30문제, 회화문 30문제, 설명문 20문제를 풀게 됩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각각 어떤 식으로 등장하는지 간략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진묘사입니다. 사진묘사는 사진에 담겨있는 사실만을 보고 문제를 푸셔야 하므로 미래를 유추하거나 상상하는 표현은 정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주 등장하는 배경이나 어휘를 꼭 정리해 주세요. 사진묘사는 사람과 동물, 그리고 실내와 실외로 구분해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과 동물이 등장하는 문제의 경우에는 각각의 동작과 모습에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복수의 인물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동작이 이루어지는 상황과 배경을 꼭 확인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자, 그 상황을 통해서 등장할 수 있는 단어들을 미리 상상할 수가 있겠죠. 실내와 실외의 경우에는 사물의 방향이나 위치를 정확하게 체크해 주시고요. 어려운 어휘가 등장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오답을 지어가시면서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사진에서 텍스트가 등장했을 때는 텍스트의 정보는 전부 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例題、A、子供があやとりをしています。B、子供がシャボン玉遊びをしています。C、子供が蚊よけスプレーをまいています。D、子供がうつ伏せになって点滴を受けています。 사진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수의 인물이 등장했으므로 각각의 인물들이 하고 있는 행동을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앞에 있는 두 친구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죠? 실뜨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친구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실뜨기는 일본어로 아야토리라고 합니다. 독서는 녹쇼 혹은 홍오 요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 단어를 유추를 하시고 그 단어가 보기에서 들린다면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기를 살펴볼까요? 고도모가 아야토리をしています. 아이가 실뜨기를 하고 있습니다. B. 고도모가 샤봉다마遊びをしています. 아이가 비누방울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C. 고도모가 가요케 스프레이を撒いています. 아이가 모기, 요케루라는 동사가 피하다, 피해를 방지하다가 되겠습니다. 즉, 모기를 방지하는 스프레이, 모기 퇴치 스프레이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모기 퇴치 스프레이를 뿌리고 있습니다. D. 子供がうつ伏せになって点滴を受けています. 아이가 うつ伏せ라는 것은 엎드린 자세를 의미합니다. 엎드려서 点滴を受ける. 点滴を受ける는 수액을 맞다, 링거를 맞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링거를 맞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올바른 표현은요? A가 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아야토리라는 단어를 먼저 연상을 하시거나 혹은 들으시면서 이건 아니다 하는 것들은 제하시면서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질의응답입니다. 실생활의 회화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 유형으로서 순간적인 판단력을 요합니다. 의문사가 등장하는 경우에는 재빨리 질문의 의도를 파악해 주시고요. 의문사가 없는 경우에는 허가, 부탁, 권유 등의 요점을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의문사가 있는 경우, 의문사가 없는 경우, 시사,
비즈니스 등으로 나뉘어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우선 의문사가 있는 경우입니다. どこ, いつ, 何のために, どうして 이와 같은 의문사를 먼저 캐치해 주시고요. 의문사 플러스 가, 뭐, 니모 등의 형태도 많이 등장하고 있으므로 이 점도 같이 확인해 주세요. 반면에 의문사가 없는 경우에는 관용 표현, 맞장구 표현들이 굉장히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자의 어조에 유의하셔야 되는데요. 나니나니네, 나니나니요, 나니나니와 자, 이와 같은 문미 표현에 집중해 주세요. 자, 이어서 시사와 비즈니스입니다. 시사와 비즈니스는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가 존경 표현, 겸양 표현 때문에 그러한데요. 미리 꼭 정리해 주시고요. 자주 등장하는 어휘들도 역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비즈니스 상황에서 자주 쓰이는 문장들이 있다 하면은 반복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例題。このコーナーは不思議な匂いがしますね。A、人々が争って取り合いになるほどです。B、丈夫なことだけが取り柄でございます。C、この香水と取り替えていただけますか？ D、世界中から取り寄せた香辛料があるんです。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このコーナーは不思議な匂いがしますね. 이 코너는 이상한 냄새가 나네요. 자, 이 문제에서의 키포인트는 뒤에 붙은 네가 되겠습니다. 네는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거나 감탄을 하는 경우에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이때는 이상한 냄새가 나네요 라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대방에게도 동의를 구할 때 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적절한 대답으로는 뭐뭐 때문에 그래요 라던가 그렇네요 라는 표현들이 오면 적합하겠습니다. A부터 가볼까요? 人々が争って取り合いになるほどです. 사람들이 싸워서 쟁탈전이 될 정도입니다. B. 丈夫なことだけが取り柄でございます. 튼튼한 것만이 장점입니다. C. この香水と取り替えていただけますか? 이 향수와 바꾸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D. 世界中から取り寄せた香辛料があるんです. 전 세계에서부터 들여온 향신료가 있습니다. 정답은 D가 되겠죠. 보기를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슷한 발음의 단어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함정을 파놓는데요. 여러분 이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올바른 정답 고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파트는 회화문으로서 대화 속 질문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찾는 문제로 정답은 처음, 중간, 끝 어디에서 출제될지 모르므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또한 다양한 주제로 출제되고 있으므로 충분한 어휘력이 중요하겠죠. 회화문은 일상생활, 관용어, 속담, 그리고 시사, 비즈니스 등으로 출제되고 있는데요. 우선 일상생활의 경우에는 관용 표현 등을 반드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보가 등장했을 때는 메모를 해주셔야 되는데 특히 날짜나 가격은 반드시 체크를 해주세요. 추가적으로 몸의 증상이나 날씨와 관련된 표현들이 자주 출제되고 있다는 점도 같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용어와 속담도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관용어와 속담은 바로 우리가 유추하기 어려운 표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공부라는 단계에서 이러한 것 때문에 이런 표현이 쓰이게 되었구나 라는 유래도 같이 알아주시고요. 한국어와 다른 표현들은 반드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쉬운 일을 식은 죽 먹기라고 표현하는데요. 일본에서는 아사메시마에 아침밥을 먹기 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다름으로 반드시 체크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시사와 비즈니스입니다. 시사와 비즈니스의 경우에는 비즈니스 상황에서 자주 사용되는 어휘를 체크해 주시고요. 정치, 경제와 관련된 문제는 난이도가 있으므로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르는 어휘가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다른 단어를 통해 힌트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例題。会社のコンピューターがハッカーに侵入されたらしいよ。本当？顧客情報とか盗まれたのかな？よくわからないけど、何にも対策を立ててなかったみたい。犯人からすれば赤子の手をひねるようだっただろうね。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犯人の行動について正しいのはどれですか? 범인의 행동에 대해서 올바른 것은 어느 것입니까?
음성을 듣기 전에 질문의 키포인트를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해당 문제에서의 키포인트는 범인의 행동, 그리고 올바른 것이 되겠죠. 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会社のコンピュータがハッカーに侵入されたらしいよ. 회사의 컴퓨터가 해커에게 침입을 당했다고 해. 本当、顧客情報とか盗まれたのかな? 정말로 고객 정보라던가 도난당한 거 아니야? よくわからないけど何にも対策を立ててなかったみたい. 잘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대책을 세우지 않았던 것 같아. 犯人からすれば赤子の手をひねるようだっただろうね. 범인의 입장에서 보면赤子の手をひねる라는 표현이 직역을 했을 때는 아가 손을 비틀다가 되는데요. 자, 이 표현을 직역해서 쓰면 어색하겠죠. 아기의 손을 비트는 것은 그래서는 안 되지만 굉장히 쉬운 행동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너무 쉽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쉬운 행동이었겠지 라고 해석하시면서 질문 넘어가 볼게요. 범인의 행동에 대해서 올바른 것은 어느 것일까요? A. コンピューターにウイルスを送った. 컴퓨터에 바이러스를 보냈다. B. 苦労せずにコンピューターに侵入した. 고생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무런 어려움 없이 컴퓨터에 침입을 했다. C. 簡単にコンピューターの情報を盗んだ. 간단하게 컴퓨터의 정보를 도둑질했다. D. 泣いている赤ちゃんに怪我をさせて逃げた. 울고 있는 아이에게 상처를 입히고 도망을 갔다. 정답은 B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C 가신 분들은 대화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고객 정보라던가 도난당한 거 아니야 라고 남자가 물은 것이지 도난을 당했어 라고 확정을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C를 가시면 안 되겠죠. 마지막 파트인 설명문은 가장 긴 지문이 출제되므로 난이도가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답니다. 질문이 비교적 세세하게 등장하므로 질문의 포인트를 잡아주신 다음에 그 부분에 집중하시면서 문제 들어주시면 되겠죠. 이때 주의하실 점은 순서대로 답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키포인트에 집중하시는 게 중요하답니다. 설명문은 일상생활과 시사 비즈니스의 내용으로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경우에는 음성을 듣기 전 질문의 핵심 키워드를 체크해 주시고요. 순서대로 정답이 배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미리 체크해둔 키워드에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생각보다 빠르게 전개되므로 여러분들이 못 들으신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포기를 해주세요. 이어서 시사와 비즈니스입니다. 음성을 듣기 전에 마찬가지로 장소와 상황 등의 키포인트를 체크해 주시고요. 주로 이슈에 관한 관점이나 상황 설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例題、会社の都合での転勤の引っ越し費用は会社持ちです。敷金が返還されない場合は会社は負担しませんが、新居の礼金と敷金は会社が負担します。引っ越しする前、現地に確認しに行くときの宿泊費や交通費は個人負担です。振込手数料、段ボール代、梱包資材はもちろん、自動車で移動するときはガソリン代と高速代が支給されます。 질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会社の都合で引っ越す時の費用はどうなりますか? 회사의 사정으로 이사를 할 때의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자, 이 질문에서의 키포인트는 회사의 사정, 그리고 비용이 되겠죠? 그럼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会社の都合での転勤の引っ越し費用は会社持ちです. 회사의 사정으로 전근을 하는 이사 비용은 회사 부담입니다. 敷金が返還されない場合は会社は負担しませんが、新居の礼金と敷金は会社が負担します.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는 회사는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만 새로운 집의 사례금과 보증금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引っ越しする前、이사를 하기 전에 現地に確認しに行く時の宿泊費や交通費は個人負担です. 현지에 확인을 하러 갈 때의 숙박비와 교통비는 개인 부담입니다. 振込手数料、段ボール代、梱包資材はもちろん、自動車で移動するときはガソリン代と高速代が支給されます. 이체 수수료와 상자 비용, 포장 혹은 이삿짐 자재는 물론 자동차로 이동을 할 때는 가솔린 비용,
고속도로 요금이 지급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이사를 할 때의 비용은 어떻게 된다고요? A. 返還された敷金は会社に返上する. 반환되어진 보증금은 회사에 반환한다. B. 新居の礼金と敷金は個人負担である. 새로운 집의 사례금과 보증금은 개인 부담이다. C. 引っ越しの際のガソリン代は支給される. 이사할 때의 가솔린 비용은 지급되어진다. D. 引っ越しの際の交通費は個人負担である. 이사할 때의 교통 비용은 개인 부담이다. 정답은 C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용을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중요 단어들은 체크를 해두었죠. 이 점 같이 확인해 주시고요. 또한 정답이 되는 부분도 밑줄로 표시를 해두었기 때문에 집중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유형과 팁을 살펴보았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더욱 알찬 내용이 기다리고 있으니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을 갖고 강의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